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윤효성입니다. 오늘은 렌즈 삽입 수술의 수술 과정과 장점, 부작용 등 수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렌즈 삽입 수술은 눈에 인공 렌즈를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눈이 나쁜 분들은 안경을 끼시잖아요. 그 안경 렌즈를 눈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과 같은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은 모두 각막의 실질 부분을 절삭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렌즈 삽입 수술은 각막을 깎거나 형태를 바꾸지 않고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각막 교정 수술은 각막이 두껍고 건강하신 분, 또 근시나 난시가 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하고, 렌즈 삽입 수술은 각막이 얇거나 고도 근시 또는 난시가 있으신 분, 혹은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과 같은 각막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입니다. 먼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동공, 쉽게 말해 눈동자가 커져 있어야 합니다. 이 눈동자를 키우는 약을 산동제라고 부르는데요. 산동제 안약을 넣고 효과가 나오기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술 전 1시간 전쯤 미리 내원을 하셔서 산동제를 넣고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산동이 완료되면 각막에 절개창을 내서 그 사이에 렌즈를 집어넣고 렌즈를 정확하게 자리에 위치시키면 수술이 끝납니다. 대기 수술 시간은 10분 내외 정도로 소요가 되고 저의 경우에는 6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한쪽 눈을 수술하고 난 후 안압이나 환자분의 상태가 괜찮은지를 체크하고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한 후에 반대쪽 눈을 수술합니다. 또 수술은 전방 렌즈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후방 렌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가지 과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전방 렌즈의 경우에는 우리 눈의 전방이라는 곳, 즉 각막과 홍채 사이에 렌즈를 걸어두는 방식이고, 후방 렌즈의 경우에는 우리 눈의 후방이라는 곳,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전방 렌즈의 경우 렌즈를 고정시키기 위해 홍채에 렌즈를 거는 방식을 사용해요. 고정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홍채 절제술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수술 과정이 좀 더 길고 까다로운 편이죠.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현재 전방 렌즈 삽입술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 후방 렌즈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방 렌즈는 각막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막의 가장 안쪽 부분인 내피세포에 영향을 미쳐 내피세포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안정상의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안과에서 전방 렌즈 삽입술은 거의 하지 않는 추세이고 70에서 80% 이상이 후방 렌즈 삽입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바로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눈의 상태를 확인하고 귀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시야가 흐릿하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내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렌즈 삽입술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각막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각막을 깎아서 만드는 시력이 아니기 때문에 시력의 질이 굉장히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거나 렌즈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렌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혹여나 눈이 아주 나쁘신 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근시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렌즈를 도수에 맞게 교체하거나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로 추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렌즈 삽입술의 큰 메리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점, 바로 부작용이죠. 먼저 백내장입니다. 후방 렌즈의 경우 물리적으로 수정체와 가깝기 때문에 렌즈와 수정체가 닿으면서 수정체 혼탁이 발생하고 백내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렌즈의 디자인이 변화하면서 렌즈 가운데 홀이 있는 디자인으로 바뀐 이후에는 백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수술 시에 렌즈 사이즈와 위치를 잘 설정하는 것 또한 백내장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녹내장의 경우에도 렌즈의 사이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렌즈의 사이즈가 큰 경우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구 내에 흘러야 하는 방수라는 액체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되면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의 발생 위험이 생기는데요. 전방 렌즈는 이 방수의 흐름을 위해서도 홍채에 구멍을 뚫는 홍채 절제술을 진행했는데 간혹 이 구멍이 막히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방 렌즈 ICL의 경우에는 렌즈 자체에 구멍이 뚫린 형태로 발전하면서 녹내장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현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방 렌즈의 경우에는 각막 내피 바로 뒤에 위치하는 전방 렌즈와 달리 위치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내피세포의 감소와 크게 연관은 없는데요. 간혹 내피세포가 크게 감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비비거나 세게 문지를 경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바로 가격이죠.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을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은 렌즈 삽입술의 비싼 가격대를 보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렌즈 삽입술에 사용되는 렌즈는 콜라머라는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 콜라머는 가장 인체 친화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 소재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재료에 또 도수를 넣는 렌즈 회사의 광학적인 기술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렌즈 자체가 비싸서 렌즈 삽입술의 비용이 전체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구성과 장기적인 안정성이 뛰어나고 확연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렌즈 삽입술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받기 전에는 앞서 말했듯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눈의 전방 깊이는 어느 정도이고 렌즈가 들어갈 공간이 너무 작지는 않은지, 안압이 안정적인지, 내피세포 숫자가 충분한지 등 다양한 지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눈 검사 후에 기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눈의 조건이라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고 만약 수술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눈에 적합한 렌즈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렌즈 삽입술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많은 검사를 한 후에 내 눈에 정확히 맞는 렌즈를 찾아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혹여나 운 좋게 내 눈의 조건과 일치하는 렌즈가 국내에 있으면 당일 수술도 가능하지만 해외에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2주, 해외에도 재고가 없어서 제작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2~3달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술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다음날부터 가능하지만 3일 동안은 감염의 위험 때문에 세안이나 목욕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물티슈로 눈을 제외하고 살살 닦아주시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3일 이후부터 일주일까지는 눈 주위를 피해서 물로 살살 세안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주일 후부터는 조심스럽게 세안과 샤워가 가능하지만 눈을 세게 문지르거나 샤워기를 직접 얼굴에 가져다 대는 행동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운동의 경우 안압이 올라가거나 땀이 많이 날 수 있는 운동은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하고 한 달 이후에도 눈에 충격받을 가능성 있는 운동은 한동안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또한 한 달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3달 이상은 과음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즈 삽입술은 눈 안쪽에 렌즈를 넣는 수술이다 보니 특히나 수술을 하고 나서 관리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초기에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주의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눈을 과도하게 비비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꼭 안과를 방문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렌즈 삽입술에 대한 것들을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았는데요. 렌즈 삽입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해주신 다음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수술을 선택하고 주의사항과 안약 사용 그리고 정기검진을 잘 지켜주시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렌즈 삽입술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